자, 세경아 일어나. 그래서 뭐 숙제로 쭉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8페이지 보자. 28페이지. 3차 방정식 f(ax) 플러스 b는 0에 근의 합도는 곱 구하기인데, 그러니까 저런 식의 비주얼 가진 게 뭐 여기서만 나오겠니? 뭐 이거 두고두고 나오는 거거든. 뭐 당연히 4차 방정식에서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너희가 뭐 되게 많은 함수들을 배울 텐데 계속 보는 거거든. 그냥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괄호 안에 함수를 표현하는 식인데, 괄호 안에 x가 아니라 이런 모양이 아니라 x 대신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지. 어떤 식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지. x가 아닌 다른 식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함수라고 불러. 합성함수라고. 괄호 안에 x가 아닌 다른 모양의 x에 관한 다른 식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합성함수라고 부르거든. 합성함수라고 해. 합성함수. 그러니까 괄호 안에 이렇게 x가 아닌 다른 식이 들어갈 때 푸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네모 쳐져가지고 두 개 써져 있잖아. 그지? 보면 두 가지 방법을 기본으로 삼는데, 가장 여기저기 통용되는 방법은 뭐 사실 두 번째긴 한데, 일단 첫 번째도 뭔가 기억이 잘 안 날 때 쓰면 좋은 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풀이 1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풀이 1은 뭐냐면 이런 합성함수를 보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어떻게든 간에 fx를 뭐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얘가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고, 뭐 x 빼기 얼마, 뭐 x 빼기 얼마, 뭐 이런 식의 인수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첫 번째 풀이는 이거야.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식으로 표현. 자, 거기 보면 예제 그래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fx는 0에 색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3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fx는 0에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 표현을 보고 식으로 쓰는 거야. fx가 3차 방정식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인지는 안 나왔지. 최고차항의 계수 언급 없잖아, 그 문제.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쓰고 k라고 대충. 그 다음에 알파가 근이면 x 빼기 알파가 인수로 있어야 되고, 베타가 근이면 x 빼기 베타가 인수로 있어야 되고, 감마가 근이면 x 빼기 감마가 인수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 문구를 보고 이렇게 바꾸는 거지. 저렇게 한글로 써진 문구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이해돼?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fx 플러스 2는 0의 세근의 합이래. 그러면 fx가 있기 때문에 fx 플러스 1도 우리가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 fx를 가지고 x 플러스 1을 어떻게 구하니? fx 플러스 1을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왔으면 좌변에서 우변에 있는 x 대신에 차근차근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k는 그대로 있고, x가 x 플러스 1로 바뀌어. 알파는 그대로 있겠지. 빼기 알파는. 여기도 x 플러스 1로 바뀌어. 빼기 베타는 그대로 있고, 여기도 x 플러스 1로 바뀌어. 빼기 감마는 그대로 있겠지. 근데 fx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0이래. 그러면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다는 건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다 알잖아. 알지? 왜? x 더하기 1 빼기 알파가 있으면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를 근으로 갖는 거겠지? 그렇게 하지 않니? x 빼기 3이 있으면 3이 근으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가 근이겠지? x 더하기 1 빼기 베타라는 인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가 근이고, x 더하기 1 빼기 감마라는 인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감마가 근이야, 그지? 저게 세근이야. 그럼 저거의 세근의 합 더해.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잖아. 세근의 합이. 근데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세근이 있고 이 세근의 합이 3이라고 했었거든?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3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다 3을 더해서 0이라는 거지. 답이 0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뭐 좀 포멀하게 푸는 거지. 뭐냐면 저렇게 x가 들어가야 될 이 괄호 안에 x가 아닌 이런 다른 식이 들어오는 경우에 ax 더하기 b가 저런 모양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단 fx를 어떻게든 간에 식으로 쓰고 그걸 기반으로 fx 플러스 1을 표현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애들이 손 놓고 틀리느니 이거라도 하라는 거지. 이번에 이거 근데 너희 이번에 시험에 나오지 않았니? 중간고사에 이거 비슷한 거? 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해야 돼,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처하는 방법이 이거야. 뭐냐면 아니 그니까 문제에서 fx는 0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 이런 뜻인 거잖아.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0이고 베타를 대입해도 0이고 감마를 대입해도 0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풀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 보고 아까 여기서는 식으로 쓰는 걸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야 네가 근을 알파, 베타로 감마를 가지면 이거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질문이 뭐야? 질문이 뭐냐면 fx 플러스 1은 0의 근을 구하는 거거든?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어떻게 해, 그럼? 이거가 0인데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x 플러스 1이 알파거나 베타거나 감마면 되는 거 아니야? x 플러스 1이? 세연아? 졌어? 졌다고 해야지. 왜 대답을 머뭇머뭇거리지? 이거 성립하는데 이거의 근을 물어봐? 그러면 x 더하기 1이 알파거나 x 더하기 1이 베타거나 x 더하기 1이 감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괄호 안에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은 x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근의 합은 이거겠지. 셋 다 더하면, 그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래서 0인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계산이 줄지. 계산은 별로 이거 여기는 식으로 좀 써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있을 수 있지. 여기서 별거 아닌 것처럼 썼지만 여기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기는 그런 건 없지. 되게 뭐 쉽게 터는 거니까. 그래서 x 더하기 1이 알파, 베타, 감마면 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잘 생각 못 하더라고, 이것도 애들이.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잘 기억 못 하는데. 아니 근데 뭐 진짜로 이게 이제 아까 합성함수로 얘기를 했으니까 합성함수의 일반적인 풀이법은 이거긴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풀이법은 뭐냐면 합성함수면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속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t라고 치환을 하면서 가는 거긴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ft는 0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저걸 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인 거고 지금 현재 레벨에서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으로 대처를 해야 돼. 아니면 뭐 둘 다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겠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마 2번으로 풀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이렇게 풀거든 사실은. 이거 푸는데 저거를 애들이 은근히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들으면 알아. 근데 지나가면 몰라.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고 있어야 돼. 왜냐면 잊어버릴 경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니까.
그 너희가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하나 골라서 그거 기억해야지 그러면 그걸 기억 못 하거든. 그러니까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걸로 해야 돼. 둘 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어떻게 해야 되냐 둘 다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두 개를 얘기했는데 둘 다 기억이 안 나면 너무 슬프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건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거를 좀 독하게 써먹는 문제라고 해야 되나? 29페이지 위에를 보면 fx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아니 그럼 당연히 f 알파는 0이고 f 베타 또 0이고 f 감마 또 0인 거겠지 그지?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1번부터 뭐 질문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 f3x는 0의 세근을 구하래. 아니 근데 f3x는 0이 되려면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그러니까 괄호 안이 알파 베타 감마면 0이 되거든. 그러니까 3x가 알파 베타 감마면 되는 거라서 x가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 3분의 감마야. 그러니까 1번은 그래서 거짓말이야. 이해되니? 괄호 안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0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3x가 알파 베타 감마일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들 대충 기억하는 거 낚으려고 내는 거지. 왜? 얘가 이거래. 그럼 3x는 왠지 3알파 3베타 3감마 할 것 같잖아. 3배 될 것 같잖아. 아니 대충 그런 식이야. 근데 애들이 보면 뭐 이거 뭐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버려. 아니야 그치? 아니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fx분의 1은 0의 세근이래.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 아 괄호 안에 있는 x분의 1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야. x분의 1이 알파고 x분의 1이 베타고 x분의 1이 감마일 때 0이 돼. 근데 x분의 1이 알파 베타 감마면 x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또 맞지? 아니 3배 할 때는 3배가 안 되고 3분의 1배가 되는데 역수를 취하니까 이렇게 되나요? 아니 그니까 겉모습만 보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1번은 틀린데 2번은 맞아. 3배가 됐다고 근이 3배가 되는 게 아닌데 역수를 취하면 또 역수를 취한 게 돼. 그런 식이지. 자, 세 번째 f2 빼기 x는 0이라고 하면 어떻게? 괄호 안에 있는 2 빼기 x가 알파 베타 감마인 거야. 2 빼기 x가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빼기 2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일 것이고 그럼 내가 x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인 거겠지? 양변에 2를 더하면 그러니까 3번 맞고 4번은 f4x-2는 0이래. 어떻게? 그럼 4x 빼기 2가 알파 베타 감마면 돼. 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이 알파 베타 감마면 되니까. 그럼 2로 빼. 2를 더해 양변에. 그럼 알파 더하기 2고 베타 더하기 2고 감마 더하기 2일 것이고 4로 나누면 4분의 알파 더하기 2 4분의 베타 더하기 2 4분의 감마 더하기 2 뭐 이런 식이겠지. 그치? 5번도 한번 같은 방식으로 체크해 볼래? 저 답이 맞게 되는지. 5번도 맞는 말이 돼야 되거든. 다 맞게 유도 됐겠지?
5번 맞지? 5번 맞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3차식 fx가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래. 근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 그때 f2x 더하기 3은 0의 세근을 곱을 구하랬는데 일단 조건을 봐야지. 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fx가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이제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지. f-1이 0이란 뜻이지. 인수 정리하면 그지? 가 조건이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뜻이니까 fx가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식으로 쓰면 이거겠지. x 플러스 1 qx. 나머지는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으니까 f-1이 0이겠지. 0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가조건은 f-1이 0이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야? fx는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기도 하지. 그처럼 f-1이 0인 이유가 뭐겠어? 마이너스 1이 0, 근이니까 그러겠지. 근이 아닌데 0이 되면 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근이니까 0이 됐겠지. 근이 아닌 수를 넣으면 0이 안 되지. 그 뜻이고, 나는 fx는 0의 한 근이 (1-루트 2i래) 아, 그럼 다시 좀 뭔가 돌이켜보면 위에 있는 ABC가 실수라고 나와 있거든? 괄호 위에 있는 괄호에 보면 이게 실계수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켤레근을 가져야 되잖아. 이게 허수면 켤레근 가지잖아. 허수지. 그러니까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1 더하기 루트 2i겠지? 그처럼, 그치? 그럼 세근을 다 알아버렸어. fx는 0의 세근을 다 알았어.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fx는 0의 세근이 y라고 1-루트 2i하고 1 플러스 루트 2i라는 거야. 그치? 근데 질문이 뭐야? 2x 플러스 3은 0의 세근의 곱이래.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봐. 이거의 세근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겠니? 여기 괄호 안에 x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을 때 0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2x 플러스 3이 이거일 때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2x 플러스 3이 마일 1마 루트 2i 1 플러스 루트 2i일 때 저게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야 근이 나오겠지. 2x 더하기 3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이거 세 개야. 셋 중에 하나여야 근이 된다는 거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 계산하던 거 하면 되지. 일단 양변에서 3을 빼. 여기 3 없애야 되니까. 나 x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2x 하고 양변에 3을 빼면 여기 마사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겠지? 그 다음 뭐해? 2로 나눠. 그럼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2로 나누면 저게 순탄치는 않구나. 그럼 올려서 써야 되겠네. 자리가 마이너스 2 하고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랑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그냥 3개 곱하면 되지 뭐. 이제 그냥 곱하라고 하니까 곱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fx식 잘 구해가지고 근 구한 다음에 괄호 안에 x가 아니라 2x 더하기 3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이거 체크해보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치? 곱하면 너 어떻게 되냐? 아유, 곱해야 되나 진짜로? 아, 되게 곱하기 쉽게 생겼는데. 어찌됐든 곱해보면 이거 다 곱하면 되니까 분모는 4고 얘는 마이너스 2 쓰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분자끼리 곱하는 건데 합쳤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2의 제곱 마이너스 2라서 플러스 2가 되지 결과적으로. 그럼 얼마야?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치? 그래서 잘 저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소담아 괜찮니? 번갈아 가면서 이게 그래도 제일 오늘 컨디션 좋은 건 승현이네. 너는 저기 뭐야 마지막 시간에 잘 거야? 그러진 않겠지. 아이 뭐 잘하다가 갑자기 그러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 보면 3차 방정식이 활용인데, 아니 뭐 2차 방정식 가지고도 식 세우고 뭐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3차 방정식에서도 식 세워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다 뭐 그런 건데, 저거 우리 뭐 많이 보는 문제잖아. 저 직사각형 네 귀퉁이 잘라가지고 뭐 박스 만드는 문제는 중학교 때도 많이 보지 않나? 아닌가? 중학교 때 안 보니? 혹시 너희들 저런 거 처음 보니 지금? 그러니까 뭐 보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여기 12고 8이래. 여기 12고 8인데 네 귀퉁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잘 이렇게 그려야 될 텐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를 잘라. 한 변의 길이 X인 정사각형이라고 해. 그러면 상자를 만들 수 있거든. 이거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이 잘려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부분으로 접으면 얘가 이렇게 딱 설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얘도 이렇게 서고 얘도 이렇게 서니까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상자가 되거든. 상자가. 세연아 잤어? 아니 뭐 하는 거야? 몇 시에 잤어? 소담이 4시에 잤다 치고 너 몇 시에 잤니? 3시? 2시부터 3시 사이에 유튜브 봤어 안 봤어? 쇼츠 봤어 안 봤어? 릴스 봤어? 그러니까 하여튼 생산적인 일은 안 했지? 아 숙제했어? 숙제를 왜 전날 3시에 미리 해야지. 근데 뭐 미리 하는 삶이 거의 쉽지 않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가 좀 어찌됐든 월금? 뭐 다른 게 있겠지. 다 바쁘겠지. 될 리가 없지 그런 게. 어찌됐든 자, 그래서 접어서 올렸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뭐 대충 이런 식의 상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상자. 뭐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뭐 여기가 여기 높이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야 높이. x가 되고 뭐 예를 들어 여기 길이가 될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될 것 같지 않니? 어차피 지금 질문이 뭐냐면 부피거든. 부피가 64래. 부피가. 그럼 부피라는 게 직육면체 부피라는 게 밑면의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거 3개 곱해서 64라고 한 다음에 그거 그냥 계산해서 구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길이를 너희는 뭐라고 쓸래? 식으로 쓰라고 하면? 여기 전체가 10이야. 근데 여기가 x고 여기가 x야. x를 2개 뺀 거잖아. 여기 12 빼기 2x라고 쓰지 않을까? 양쪽에서 x를 하나씩 빼니까. 이해돼? 여기는 어떠니? 여기도 양쪽에서 x 하나씩 빼잖아. 원래는 8이었는데
x 빼니까 8-2x겠지? 그럼 이렇게 3개 곱해가지고 64가 되도록 x를 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2가 앞으로 나가고 6 빼기 x가 되고, 얘도 2가 나가서 4 빼기 x가 되고 x가 되는 거니까 6 빼기 x 4 빼기 x의 x가 16이지? 4로 나누니까 양변을. 그 다음에 저거 넘기고 전개하면, 이거 전개 뭐 다 할 줄 알지? 그럼 x 3승 마이너스 10x 제곱 24x 16 넘어서 마이너스 16은 0이겠지? x에다 얼마 대입하면 저거 0 될까? 조립제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x가 얼마 될 것 같아? 뭐야, x 얼마야? 2? x에다 2를 넣으면 여기가 플러스 8이고 플러스 48이야. 플러스만 따지면 56이고, x에다 2를 넣으면 여기 40이지. 40이니까 마이너스 40이고 16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56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56이니까 딱 0 되는 거 좋지. 그래서 2였겠네. 2, 그지? 1 마이너스 10 24 마이너스 16 한 다음에 2로 해보면 1 2 8 16 8 16 0 되는 거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인데, 저게 오른쪽에 있는 게 실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x가 그냥 2다라고 하고 끝내버릴 수는 없는 게, 여기서 딴 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저 판별식 쓰면 0보다 커. 그러니까 실근이 생겨, 저거 실제로. 그러니까 저거 실근 챙겨야 되겠지. 그래서 x-2이거나, 그러니까 x가 2이거나 여기서, 또는 x가 그 근의 공식 쓰면 4 풀마, 그러니까 4의 제곱 16에서 8 빼니까 2루트 2, 4에서 2루트 2를 더하거나 빼거나야. 그럼 근이 3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저 셋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따져야 되는 건데, 봐봐. 첫 번째로 여기 x, 이거 x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지. 한 변의 길이잖아. x가 한 변의 길이잖아. 여기 변의 길인데 이게 설마 음수겠냐고. 한 변의 길이가 음수인 정사각형 본 적 있니? 그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갈 때가, 지옥? 하여튼 죽을 때가 된 거지. 그 말이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지. 여기가 8 빼기 2x였는데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렇잖아. 이게 0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x가 5야. 그러니까 여기도 5고 여기도 5야. 여긴 8인데 여기가 5고 여기가 5면 말이 되니? 그럼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정신 나간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8 빼기 2x도 0보다 커야 돼. 당연하게도 12 빼기 2x도 0보다 커야 돼. 지금 여기 문제에서 어떤 변의 길이로 제시된 것들은 다 0보다 커야 돼. 그 x의 범위 찾을 때 원래 그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도형의 길이를 x라고 둔 경우에는 그 도형의 길이가 최소한 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켜야 될 최저선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4보다 작다는 뜻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6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이 세 개를 조합해보면 x는 0보다 커야 되고 4보다 작아야 되고 6보다도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답이 돼. 0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저 바깥에 있으면 세변의 길이 중 뭐 몇 개가, 한 개 또는 몇 개가 음수가 되는데 그거 정신 나간 소리잖아.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걸 체크해야 되는데, x는 2는 괜찮지. x는 2는 괜찮아. 여기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4 더하기 2루트 2면, 2루트 2면 루트 2가 1.4 얼마니까 여기 곱하면 2.8 얼마고, 4에다 더하면 6.8 얼마니까 말이 안 돼. 4 더하기 2루트 2는.
근데 4 빼기 2루트 2는 괜찮을 수도 있어. 왜? 4에서 2.8 빼면 1.2 정도? 1.1 정도? 1.1 정도면 여기 있는 거니까 괜찮잖아. 4 더하기 2.몇 은 6보다 훨씬 크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둘 중에 하나, 얘만 4 마이너스 2루트 2만 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마지막에 저렇게 답 골라내는 작업을 이해할 수 있겠니? 왜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세타 쓰면 무조건 틀리니까. 기권 문제 열심히 푼 다음에 세타 써서 틀려봐. 얼마나 황당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x의 범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 x가 아무 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x라는 문자를 만들었는데 저게 어떤 변의 길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뭐 아무거나 쓰고 아무렇게나 하면 이제 무조건 틀린다. 좀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위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래? 같은 문제인데 위아래가 왜 같이 나란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부피는 얼마니? A는 얼마야? 4x 3승? 그치, 하나의 부피가 x세제곱일 테니까 정육면체라서 가로 밑면에 가로 밑면에 세로 높이 다 x니까 부피는 4x 3승이었을 텐데, 근데 건널비가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여기 밑에도 건널비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 밑면도? 내가 밑에서 본 것도? 그것도 건널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닌가? 너 그걸 모르겠네?
아니 근데 이제 건널비가 면 하나에 다 x제곱이거든? 한 면이 이게 그렇잖아, 그지? 근데 이게 보면 이걸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이겠니?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봐도 이런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왼쪽에서 봐도 이런 모양이고 오른쪽에서 봐도 이 모양이고 이쪽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저 모양이거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봐도 같은 모양이야. 저렇게 뭐 그냥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뭐 기역자라고 해야 되나 니은자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렇게 3개씩 보여. 어느 면에서 보든. 그러니까 6개 면에서 보면 다 3개씩 보이기 때문에 건널비가 6 곱하기 하나가 x제곱인데 3개씩 보이면 3x제곱으로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위, 아래, 정면, 뒷면, 왼쪽, 오른쪽 다 3면씩 보여. x제곱이 3개씩 있어. 그러니까 6개 면에서 3개씩 보이니까 18x제곱. 그러면 3a가 b 더하기 14라고 돼 있는데 근데 모르겠다. 18x제곱인데 15x제곱인지 나도 좀 헷갈리는데 어찌됐든 계산해보면 a가 4x 3승이니까 여기 12x 세제곱이고 b가 18x제곱이고 이거 24니까 6으로 나누면서 왼쪽으로 넘기면 2x 3승 3x제곱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 0 그러면 뭐 1은 당연히 안 되고 2 넣으면 되나? 2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나? 마이너스 2 넣으면 안 되고 2 넣으면 되나? 2 안 되지. 2 되나? 16 12 아 2 되는구나. 그래서 2가 되니까 조립비법을 쓰면 2 넣으면 2, 4, 1, 2, 2, 4, 0이니까 x-2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라서 여기는 여기가 허근이 생겨. 허근 그지? 그러니까 x가 추가적으로 안 생기지. 2만 있지. 2만 여기 이쪽에 있는 2만 그치?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허근이잖아. 허근 판별식 쓰면 되잖아. 판별식 그지?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거 애들이 x는 2만 보고 찾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근이 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늘 다 체크해야 돼. 그래서 허근 생기니까 허근은 무시하는 거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 x가 2였겠구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건널비는 뭐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6면에서 3개씩 보이니까 저렇게 18x 제곱이다 뭐 저렇게 하는 거 괜찮니? 아니 막 저거를 일일이 찾으면 그것도 좀 헷갈려 막 되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어휴 이거 줘야 되겠네. 자
자, 네.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풀이법이 인수분해밖에 없겠지, 당연히.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인수분해 아니면 근거계수 관계를 쓰는 거다라고 했는데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풀이법이 더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라고 쓸게, 사방.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계관을 써야 되고, 근계관이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해봐.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외우기가 불가능한 거였었거든? 근데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있긴 있을까? 4차 방정식까지는 있어. 근의 공식이 있어. 이 얘기는 5차 방정식부터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5차부터는 근의 공식도 없어. 이거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찾은 게 19세기 후반일 거야, 내가 알기로는. 발견된 지 한 150년? 그때쯤에 되게 훌륭한 20대 초반의 천재들이 발견하고 얼마 안 지나서 죽어버렸거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짧게 살던 시대가 아닌데, 그치? 슬픈 일이지? 근데 5차부터는 없어. 근의 공식이. 없다는 게 증명된 것도 그때쯤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없다는 게 증명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잖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없어. 없는 게 확실해. 없다는 게 증명이 됐어. 그래서 얘는 근의 공식 있긴 있는데 근의 공식 거기 써져 있지. 자, 보자. 3페이지에 네모에 4차 방정식이 근의 공식 써져 있지. 자,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도 돼. X가 되게 짧아 보이는데 일단 P랑 Q를 따로 외워야 되고 그 밑에 T1도 외워야 돼, 그지? 이게 될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지만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있지만 없는 거야. 근데 근거계수 관계가 문제인데 근거계수 관계가 교육과정 밖이야.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교육과정 위이기 때문에 안 가르치거든, 일반적으로. 그럼 남는 게 인수분해밖에 없잖아. 인수분해 안 되면 이건 그냥 망가진 거야.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풀 방법이 없어, 인수분해 아니면. 교육과정 바뀌고, 교육과정 바뀐데 문제 내면 안 되잖아. 근의 공식은 미쳤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아니면 안 돼. 근데 이제 4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기 때문에 4차식 인수분해가 좀 약간 복잡한 것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밖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 파트인데 너희 학교에서 계속 내고 있어가지고 또 좀 약간 얘기할 건 좀 있긴 있어. 그래서 4차식 인수분해 자체가 좀 중요하긴 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뭐 인수분해밖에 없으니까 별거 아니겠군, 그게 아니라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교육과정 바뀐데 근계관이 그냥 나는 그냥 가르치거든? 그래서 그냥 두 가지가 있는 걸로 하자. 바뀌라서 원래 안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3차 방정식에서 하던 것처럼 뭐 대수학의 기본 정리, 다른 정리 뭐 그런 걸 따르기 때문에 4차 방정식도 기본적으로 근이 4개야. 근데 그 근 4개 중에서 실수가 몇 개고 허수가 몇 개인지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다 싸워. 4, 0, 3, 1, 2, 1, 3, 0, 4. 5가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뭐 그럴 거 아니야. 더해서 4가 되는데 어차피 이게 실근 허근의 개수기 때문에 0개면 0개지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2개는 없잖아. 저게 끝이지. 뭐 0.5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지? 실근 허근은 저렇게 있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실계수 4차 방정식이지. 계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특징상 허근이 홀수계인 거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얘랑 얘는 불가능해.
이건 볼 일이 없어. 너희 교육과정 완전히 바뀌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셋 중에 한 가지만 봐. 근데 허근이 4개인 경우도 잘 그렇게 볼 일이 많지는 않겠지. 근데 어찌됐든 없는 건 아니니까. 사형, 이희, 영사. 뭐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대체로 뭐 이거 아니면 이거 많이 보고, 이거 가끔 보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허근을 가지면 여기 2개는 켤레복소수해야 돼, 자기들끼리. 허근 둘은 켤레복소수해야 돼. 근데 허근이 4개 있지? 그럼 여기 켤레복소수가 2쌍 있어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가 있고, 또 한 개는 P 더하기 QI랑 P 빼기 QI 이런 식으로 켤레복소수가 2쌍이 있어야 돼. 허근이 4개면 저렇게 돼. 이게 되니? 그치? 뭐 그 다음에 만약에 계수가 유리수인 4차 방정식이다. 만약에 계수가 유리수인 4차 방정식이면 뭐 추가적으로 이런 게 더 붙긴 하겠지. 여기는 C 더하기 루트 M 꼴이면 나머지 한 근은 C 마이너스 루트 M 꼴 이렇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꼴이면 한 근은 유리수 빼기 무리수 꼴. 그러니까 계수가 유리수이면 여기도 이렇게 켤레근이 붙겠지. 실근에도 그지? 실근에도 켤레근이 붙고, 만약에 계수가 유리수인 4차 방정식이면 여기도 켤레근이 2쌍씩 붙겠지. 그러니까 뭐 C 더하기 C 풀마 루트 M이랑 뭐 D 풀마 루트 L 이런 식으로 2쌍이 붙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실계수인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허근에 켤레근 붙는 거는 당연하고, 얘 둘은 당연하고. 근데 특히 계수가 유리수인 경우가 많긴 하니까, 계수가 유리수인 4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실근에도 이렇게 켤레근이 붙고. 켤레근 천국이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계수가 유리수인 거 보지, 뭐 계수에 루트 2, 루트 3 들어가는 거 잘 안 보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큰 구도는 이렇다. 그래, 그러면 지금 몇 분이니? 몇 분이야? 57분이야? 그래, 그럼 7분까지 쉬어라.